이번 화에도 춘추시대 두 번째 패주로 등극한 진나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에도 진과 진이 한글 발음상 같기 때문에 진은 중국어 발음 그대로인 친으로 발음하겠습니다. 기원전 650년 리각과 친목공의 도움으로 이효가 진나라 20대 군주로 옹립되어 진해공으로 불리나 진해공은 친목공에게 하서지역을 내어주고 이각에게 분양지역의 시급을 내어주기로 하였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리각을 자결하게 만든 후 친목공이 진나라가 재해로 힘들 때 식량까지 빌려주었음에도 친나라가 재해로 힘들어할 때 공격해버립니다. 기원전 645년 두 나라는 한원이란 곳에서 격전을 벌이던 중 먼저 진해공의 마차가 진창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친목공이 군사를 거느리고 포위하는데 량유미와 객사가 달려들어 진해공을 도와주고 반대로 친목공을 포위해버립니다. 당시 친목공이 부상까지 당하여 생포될 뻔하였지만 갑자기 기산의 야인 300명이 전장에 뛰어들어 진나라의 포위망을 뚫고 결사적으로 싸워 친목공을 구해주며 다시 진해공을 생포해버리는데 친목공을 위하여 결사적으로 싸워준 기산의 300명의 야인들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전 친목공이 자신의 명마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여 조사 결과 기산에 살던 300명의 야인들이 친목공의 명마를 잡아먹어버린 것으로 확인되어 대신들은 이들을 모두 처형하려 하였지만 친목공은 덕이 높은 사람은 짐승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며 이들을 풀어주고 말고기를 먹은 후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몸에 해가 간다며 술까지 내려주었으니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던 야인들이 목숨을 다해 친목공을 구해주었으며 후세의 사람들은 이것을 식마의 덕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고대 중국에서는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국인이라 부르고 성 밖에 사는 사람을 야인이라 불렀으니 기산의 야인들은 기산 주변의 농민으로 이해할 수 있고 친목공이 이들에게 내린 술은 은나라 때부터 산서지방에서 전해오던 중국사 대명주라 불리는 서봉주라고 전해집니다. 다시 돌아와 친목공은 진해공을 처형해 제사를 지내겠다고 전국에 알리자 주나라 6대 군주인 주양왕 희정은 진해공이 자신과 같은 왕족이니 살려달라고 부탁하며 친목공의 부인이자 진해공의 누이였던 모키는 만약 진해공을 처형하면 자신도 아들 영행, 영홍, 딸 간벽과 함께 분신자살을 하겠다고 위협하니 친목공은 고민에 빠지게 되며 영치라는 대신은 끝까지 진해공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송손지라는 대신은 진해공을 죽여도 진나라를 정복할 수 없으니 더 많은 원한을 쌓기 전에 진해공을 돌려보낸 후 그의 아들을 인질로 잡아두자고 건의하니 친목공은 공손지의 의견을 받아들여 진해공을 풀어주기로 하며 진해공의 측근 여성을 친나라에 불러들입니다. 한편 진해공도 자신이 풀려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나 진나라로 돌아가도 백성들을 마주할 면목이 없다며 태자 희여에게 자귀를 물려주겠다는 뜻을 측근들과 제나라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니 이 소식을 전해들은 진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친나라에 도착한 여성에게 친목공이 진나라가 현재 화목하냐고 묻자 여성은 현재 진나라의 하급 백성들은 복수 때문에 군주를 잃은 데에 이어 부모까지 잃을까 걱정하고 있으며 희여가 계승하면 윤과 적부족에게 굴복당하더라도 친나라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고 상급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해공을 풀어주기만을 기다리며 친나라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상급과 하급 백성 간에 화목하지 않다고 대답하는데 위협과 간절함을 절묘하게 표현한 여성의 대답을 들은 친목공은 곧바로 진해공의 거처를 옮겨주고 여성을 최고의 예로 접대하며 같은 해 10월 진해공을 돌려보내줍니다. 같은 해 11월 진나라에 재해가 들자 친목공은 이번에도 식량을 보내주는데 진해공도 전에 약속하였던 하서지역을 친나라에 내어준 후 기원전 643년에는 태자 희여와 딸 희첩을 인질로 보내주니 친목공은 자신이 점령했던 하동지역을 진나라에 돌려주고 회영이라는 공족의 딸을 희여에게 시집보내 두 나라는 다시 화목하게 지냅니다. 제나라로 돌아온 진해공은 한원전쟁에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경정을 처형해버리고 자신이 친나라에 잡혀있을 때 진나라의 귀족들이 자신의 형 중이를 군주로 옹립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나라에 살고 있는 중이를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이 소문을 들은 중이는 바로 제나라로 도망가버립니다. 기원전 638년 진해공이 병으로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은 희여는 진나라에 자기를 계승할 사람이 많아 자신이 계속 친나라의 인질로 있으면 계승이 어렵다는 이유로 회영과 함께 진나라로 도망가자고 건의하나 회영은 아버지를 버리고 진나라로 갈 수 없으나 부부의 인연을 생각하여 희여가 진나라로 도망간 사실을 발설하지 않겠다며 거절하여 희여는 홀로 제나라로 도망가버리며 다음 해인 기원전 637년 9월 진해공이 돌아가자 자기를 계승하여 진나라 21대 제후인 진해공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나 희여의 이러한 행동에
극도로 분노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침묵공이며, 침묵공은 어떤 방법으로 희열을 응징할 것인지 다음 화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줍니다.